국보 제141호 청동거울 단유세문경. 1960년대 충남 논산에서 발굴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71년 국보로 지정됐는데요. 지금까지 발굴된 청동거울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한 뒷면에 새겨진 세밀한 선은 뛰어난 청동 기술을 엿볼 수 있는데요. 거울 뒷면에 기하학적 무늬가 특징인 단유세문경. 무늬를 이루는 1만 3천여 개의 선은 굵기가 머리카락 한 올 정도에 불과해 확대경으로 봐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듯 섬세하고 정교한 세문경은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발굴되면서 청동 기술이 뛰어났던 단군조선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도의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던 단군조선. 반짝이는 거울 앞면과 뒷면의 기하학적 무늬에 담긴 단군조선 사람들의 뜻은 무엇일까요? 문화와 인물, 오늘은 활석기법으로 단유세문경 재현에 성공했다는 이완규 주성장님을 찾아 잔무늬 거울 단유세문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동거울 단유세문경. 예. 이름이 참 멋스러운데요. 이 단유세문경 이름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저도 그 단유세문경이라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만들어 보니까 그냥 잔줄무늬 거울 하면 되는데 네. 그 이제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단유세문경이라고 썼는데 단유라는 것은 유가 그러니까 우리 고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지금 우리나라 거는 지금 2개부터 5개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단유라는 말을 썼고요. 세문이라는 것은 세밀한 문양이다. 그래서 이제 좀 이 문양이 거친 무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거친 무늬들을 조문경이라고 하고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문양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세문경이라는 경이라는 거 거울 경자 써가지고 네. 그렇게 쓰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거울 뒷면에 있는 고리의 이름이 뉴였군요. 네, 단유세문경은 청동기술의 정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고 또 세밀하게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긴 거울인가요? 네, 제가 거울을 들고 와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거울 보면은 2cm가 지금 21cm 안에 이게 앞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는 앞면이고요. 이 21cm 안에 뒤를 보시면은 그 동심원모가 선으로 이제 조각이 되어 있는 작품인데 네. 여기에 보면은 13,000개의 정밀한 선들을 그려서 단유세문경을 재현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재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유라는 이거는 우리가 고리. 네. 근데 이제 단유라는 말은 유가 여러 개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2개짜리도 있지만 3개짜리도 있고요. 뭐 5개짜리까지 이렇게 우리는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하나밖에는 없죠. 예. 그리고 이렇게 섬세한 문양이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섬세한 문양들을 우리가 이제 세문, 세밀한 문양을 그렸다 해서 세문경이라고 이름을 붙여 있고요. 여기 이제 좀 시대가 좀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문양이 이제 거친 무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조문경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들을수록 놀라운 기술입니다. 네, 주성장님 말씀처럼 이 단유세문경이 워낙 정교하고 섬세하게 제작이 되다 보니까 이 학계에서는 현대 과학 기술로도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재현에 성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성공은 아니고요. 네. 아직 연구가 더 돼야 되겠죠. 예.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제작에 성공하시게 되셨나요? 예, 이거 힘들었죠. 네.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첫째 이제 활석이라는 돌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 돌입니다. 네. 곱돌이라는 돌인데 그 돌이 입도가 아주 섬세하고 좋고요. 그래서 그 돌을 이제 평면으로 밀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그 먹물을 칠해놓고 네. 이제 문양을 하나하나 파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양을 파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한 13,000개 선을 그려야 되니까 네. 보통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색임질을 해야 됩니다. 네. 색이다 보면은 이제 항시 숨을 멈추면서 이걸 새겨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새길 때 문양 한 선이라도 지금 당장에는 바깥으로 넘어가면 표시가 안 나는데 나중에 줌을 보면 이게 분명히 표시가 날 거예요. 지금 조각을 음각으로 조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예. 그러니까 이제 문양 하나만이라도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거기 표시가 딱 나니까 숨을 멈추고 계속 손에 힘을 주고 계속 파다 보니까 한 뭐 열흘 이렇게 파면 손에 작업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쪽에다 이제 붕대를 감고 이제 그 각목을 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네. 파니까 우리가 이제 볼펜으로 글씨를 쓸 때 먼저 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먼저 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나중과 끄트머리가 같은 심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정하게. 네. 그래서 그 심을 주려고 각목을 내니까 내 손을 이렇게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팔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반을 파는데 파다가 이 돌에 그 이제 강한 부분이 차돌같이 강한 부분이 가끔 박인 게 있고 모래알 같은 게 박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딱 선을 그리면 그 자리는 선을 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아깝지만 다시 지우고 아니면 다른 돌로 이제 다시 파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물은 아예 버부지도 못하고 파는 것만 그냥 몇 달씩 처음에는 팠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몇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작업을 하신 건데요. 예. 근데 이 단유 세문경을 재현하게 되시게 된 또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네. 이 그 숭실대학교에 있는 단유세문경 지금 우리 국보 141호 네. 그걸 우리가 제가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예, 그게 이제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네. 가서 그걸 보고 제가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랐죠.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소리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섬세한 문양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렇게 섬세한 물건을 저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이런 물건을 만들 수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저도 놀랐고 그리고 저 또한 한쪽으로는 그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었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섬세한 문양을 만들 수 있는 네. 그 작가로서 저도 대우를 받았었는데 이게 섬세한 걸 만들었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왔는데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뒤져보니까 진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불가사의한 물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처음에 만들 때 그 이제 책 같은 데를 보니까 학자들이 써놓은 얘기가 있어요. 뭐 해말이라든지 뭐 이렇게 토제로 했다든가 네. 뭐 밀랍 조절을 했느니 이런 소리를 다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네. 그걸 전부 다 해봤습니다, 제가. 그거 하느냐고 한 5년을 까먹었어요. 근데 도저히 그 방법 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그 학자들 말도 내가 들을 필요 없고 또한 내 개념까지 깨버리고 무조건 그 조각부터 해야 되니까 저 활석이라는 돌은 우리나라 이제 곳곳에 많이 있는 돌이에요. 네. 우리 곱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땅에다 그림 그리고 뭐 이럴 때 쓰는 돌이에요. 그 돌을 갖다 평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섬세하게다 조각은 됩디다. 그 조각을 한 다음에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뭐에다. 그래서 이 돌에 샘물이 부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보본 거예요. 근데 일부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 장을 하면서 여기서 첫 기술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송연 코팅이라고 소나무의 광수를 그런 걸 불을 닳고서 이제 연기를 품으면 연기가 나게 그 송연 그러니까 끓음이죠, 끓음을 올려서 샘물을 부니까 이 단유세문경이 나오게 돼. 그게 10여 년 동안 했던 겁니다. 아, 예.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네요.
단유세문경을 재현하시면서 활석 거푸집 기법을 사용하셨다고 예, 예. 하셨는데요. 어떤 기법인가요? 처음에는 그 활석거푸집으로 안 했죠. 아. 그 이제 그 좀 문헌에 있는 것처럼 학자들이 쓰는 문헌에 있는 것처럼 그 이제 흙으로 해가지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해봤고 밀랍에다도 이렇게 해봤고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걸 해보면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고정관념을 깨고 이 활석이라는 돌이 최고 그 우리 이제 우리나라 땅에서 나오는 돌 중에 최고 입도가 좋은 돌이니까 조각하는데도 좀 우리가 쓰고 했던 돌이니까 그 돌에다가 이제 조각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조각한다고 생각하고 그다 문양을 파니까 그게 이제 문양 섬세한 문양을 팔 수 있었습니다. 네. 거기다 줌을 볼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했죠. 네.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뭘들을 찍어내고 뭐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있는 재료가 없으니까 지금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뭘 작업을 할 수 없었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다 직접 이제 줌을 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학자들 얘기도 그렇고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일단 그 가스가 통하지 않고 그 돌이 어느 정도 입자가 고우냐면은 거기다 고기를 구워 먹어도 그리고 화이타이나 이런 비눗물로 닦으면은 그 기름이 절대 파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예요. 그런 돌인데 거기다 쇳물을 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또한 돌에 쇳물 붓는 것은 폭발 위험성도 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쇳물이 이제 땅에 떨어지면 팍 이제 그 돌 같은 데 떨어지면 막 팍팍 튀니까 그래서 불 때 분명히 이게 폭발 위험성도 있고 네. 근데 그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네. 한번 해보자 시작한 게 이제 돌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흙이나 모래를 사용한 나라들과 다르게 곱돌로 거푸집을 만들었다는 점이 참 주목할 만한데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요, 주성장님, 이 단유세문경이 현대의 거울과 비교를 해봐도 반사율이 뒤지지 않을 정도로 어느 각도에서나 반짝반짝 예. 빛을 반사한다고 하는데요. 얼굴을 비추는 용도로만 사용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걸 만들어서 우리 학자들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 학금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네. 예, 술을 붙이는 거 마술이죠. 그러니까 이 청동이 우리 동이 이제 물룬쇠입니다. 물룬쇠인데 거기다 더 주석이라는 걸 합금됐는데 네. 주석은 더 물룬쇠입니다. 나보고 같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합금을 했을 때 이렇게 강한 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합금술이라고 마술을 부렸다고 네. 해서 합금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쇠가 입도가 좋다 보니까 조금만 문질러서 연마를 하고 광을 내니까 얼굴이 보이고 네. 또한 이게 반사 빛을 보니까 네. 엄청난 그 빛이 그냥 우리가 일반 그냥 거울처럼 빛이 나가는 게 아니고 폴로그램 하듯이 레이저 쏘듯이 빛이 네. 뻐개져서 나가는 겁니다. 이 빛이. 네.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우리 이 단유세문경은 네. 이 뒤에 보면 이 섬세한 문양을 그렸고 뭐 이렇게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섬세한 문양을 그려서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이렇게 할 일은 조금 기술자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 제사장이 네. 그 하늘에 뭐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비춰서 네. 그 이렇게 그 제를 지낼 때 그 썼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걸 만들면서 네. 느낀 게 이제 빛이 이제 폴로그램식으로 아까 이렇게 뻐개져 나가니까 이게 분명히 신호체계에 썼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목포 등대 박물관에 가면은 네. 그 동판에다가 뒤에다 이제 수은으로 도금을 해놨더라 이거죠. 네. 그리고 앞에 이제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간드레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가스 불을 켜놓게 되면은 이게 열을 받아서 한 400도, 300도 이렇게 열을 받게 되면은 수은은 금방 타버려요. 네. 근데 이 주석은 녹는 온도는 한 400도에 녹지만 타는 온도는 한 1000도가 돼야 타니까 여기다 불을 켜놓으면 이게 이제 멀리 빛을 가게 하는데 썼었던 걸 보고 네. 여기에 옛날에 선조들이 만드는 이 거울에 그 합금술이 지금 보통 동을 합금할 때 우리 동에다가 청동을 합금할 때 7%에서 14% 이렇게 정도가 넣는데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합금입니다. 그러니까 27%에서 뭐 32%까지 이렇게 합금이 돼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합금을 했다는 것은 뭔가 거울로만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뭔가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프로그램식으로 나가서 그렇게 그 우리 그 저 신호체계에 썼을 거라고 저는 이제 만들어 보고 지금 저 추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동기 문화는 배달국을 이어받은 단군조선 시대가 전성기였는데요. 비파형 동검이나 청동 도끼, 단유세문경 같은 이런 유물들이 대표적이었죠. 특히 단유세문경은 단군조선 시대 거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반짝이는 앞면과 함께 뒷면의 이 기하학적 무늬에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놀란 게 있습니다. 네. 이 조각을 섬세하게 조각을 하다 보면은 지금 문양이 다 그려 있어서 지금 이게 별 그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네. 조각을 할 때 중간에 딱 태양이라는 게 한번 나옵니다. 태양의 빛이 나가는 형상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8개, 8개 동심원들이 이게 우리가 저 햇빛 뜰 때 쫙 보면은 뭐 동글동글하게 떠다니는 게 이게 아지랑이처럼 동글동글하게 떠다니는 게 보일 겁니다. 저는 그걸 이게 형상화 시켰다는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빛이 나가기 때문에 이 선도 마찬가지, 안에 동심원도 마찬가지 그런 빛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걸 조각을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게 빛을 조각한 게 아니냐. 아,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중간에 빛이라는 게 태양이라는 것이 한번 떠 나옵니다. 아, 조각할 때. 그렇군요. 예. 네, 주성당님 말씀을 들으면서 단군조선 사람들은 이 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이 단유세문경은 단군조선 문화권에서만 출토되면서 이 단군조선의 독자적인 청동 기술임을 입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청동기 유물과 동북공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동기 문화 참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청동을 만들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하고 또 공부를 좀 그중에 했습니다. 보면은 그 우리 동북 삼성 그리고 한반도 그다음에 일본의 큐슈 지방까지 심지어 산동반도까지 이 피파형 동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칼이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한 5년 전에 그 심양박물관에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그 재현 사업을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심양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는 분명히 거기에 그 조선검하고 가로 열고 요령식 동검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뭐 한 3년, 4년 전에 가보니까 거기다가 조선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요령식 동검 거기 그냥 청동검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옛날에 벌써 이미 그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심양박물관 자체에서도 조선검이라는 걸 인정을 했던 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최초의 검이지 않습니까? 네. 그 검이. 근데 우리는 그 이름 자체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국에서 쓰지도 않는 피파라는 악기 이름을 써가지고 그 모양이 그 피파처럼 생겼다고 그냥 피파형 동검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죠. 그걸 최초의 조선검이라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칼이 나오는 자리는 우리 고조선의 문화였었고 고조선 사람들이 살던 데예요. 그래서 큐슈 지방까지 고조선 사람들이 가서 살던 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수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칼들을 보면 대부분 부러진 칼들이 많아요. 근데 중국에는 안 부러진 칼들이 무지개 많고 심양박물관에 푸대로 몇 푸대가 이 칼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칼이 많으냐 그랬더니 걔들 얘기가 그 옛날에 성 밑에 이런 땅만 파면 그 칼이 나온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칼만 가지고도 청동기 문화의 칼만 가지고도 그 땅이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동북공정 문제도 이런 청동기 문화로 우리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요즘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중요한 유물과 유적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옛사람들의 흔적을 느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역사 교육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성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문화재에 그 보면은 제가 이 지금 저 단유세 문경도 역시 그 저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이게 전시가 되어 있고 국보로 거기에 이제 있는데 이걸 가서 직접 보여야 됩니다. 우리 문화재는. 근데 지금 문화재에 글이 있는 건 아니죠. 문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문화재든지. 근데 그 문화재를 가서 계속 쳐다보고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시대의 장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장인이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가 보이는 거죠. 단유세 문경도 이걸 가서 직접 보니까 그 장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그 물건을 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저 나름대로의 기술로 그냥 그림 하나 보고 그걸 그린다면은 그건 절대 재현할 수 있는 게 안 되겠고 또한 그 문화재의 중요성까지도 모르겠죠. 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연구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람은 무지개 많아요. 네. 많은데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예, 이 청동기 문화를 만들 때 지금 이 단유세 문경만 해도 그렇습니다. 꼭 손바닥만한 거 아닙니까? 이 크기도 큰 게 아니고. 근데 이걸 한 달 반 동안 만들어 가지고 이걸 돈 받고 파는 물건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 문화재들은 대단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재현하면서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제 꿈은 계속 그 우리 문화재들이 그 박물관에 가면 유리관 속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냥 쳐다만 보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제가 이제 그 문화재를 직접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에 있는 이 단유세 문경도 제가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문화재를 재현하게 됐는데 우리 문화재들을 좀 그 재현을 해서 많은 문화재들 중에 아주 중요한 문화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재현을 해가지고 그 박물관처럼 만들 때 유리관 속에 갇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만져보고 그걸 무게감도 느낄 수 있고 또한 사진도 우리가 한 방향밖에 못 찍지 않습니까? 그게 돌아가면서 사방향을 다 찍어서 그 연구 자료로라도 쓰고 그 문화재의 그 개념을 좀 바꾸어 주면은 그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면 이 문화재의 대단함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박물관 같은 걸 만들어서 재현 박물관을 한번 운영하고 네.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네. 네, 주성상님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배달국을 계승해 2000여 년에 걸쳐 47대 단군이 통치했던 단군조선. 단군 왕검을 비롯한 역대 단군들은 제위에 오르거나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봉행했습니다. 또한 강성제국을 이루었던 단군조선은 고도의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는데요. 정교하고 세밀하게 제작된 단유세 문경은 청동기술의 정수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거울 앞면은 사방으로 빛이 반사되는 반면 뒷면의 기하학적 무늬는 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임금과 백성이 한 마음으로 천제를 봉행했던 단군조선. 제사장은 빛이 반사되는 청동거울을 목에 걸고 하늘과 소통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문화와 인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It may sound absurd, but don't be naive. Even heroes have the right to bleed. I may be disturbed, but won't you concede? Even heroes have the right to dream. It's not easy to be me. I can't stand to fly. I'm not that naive. Men weren't
with clouds between.